자, 그래서 오늘은 2주차고 C를 다루기 위한 시작점을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 우리 현재 상태는 지난 학기에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이런저런 뭐 데이터니 코드니 문장이니 수식이니 실행이니 값이니 형식이니 와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구경해보고 뭐 그럴싸한 GUI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온 상태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접근을 해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자, C도 프로그래밍 언어고 C 프로그램도 어엿한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따라서 그 안에서도 막 뭐 예를 들면 숫자 2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덧셈을 해가지고 어디다 다시 담아놓고 그 값을 토대로 사용자한테 눈에다 보여준다. 와 같은 느낌의 데이터 흐름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발생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프로그램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노트북, 서버에 있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행 흐름, 코드 실행 흐름 구성하는 건 순차, 분기, 반복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C에서도 여러분이 파이썬에서 썼던 그런 느낌의 if문, while문 같은 것들이 약간 다르게 생기긴 했지만 아무튼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 내용물은 어떨 때만 실행하고 어떨 때는 안 해야 돼 하면은 내 현재 적고 있는 .c 파일의 그 자리에다가 if문을 새로 적어서 분기 흐름을 추가해 주는 식으로 내 프로그램의 코드 흐름을 C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동등하게 적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단한 사용 방법 위주로 이번 시간에 살짝 살펴보는 게 목표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C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했을 때 파이썬과 다르게 좀 더 신경 써야 할 만한 내용들을 조명을 해가면서 우리 최종적인 목표인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프로그램을 실행해주는 컴퓨터라는 친구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져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스타트하는 시점이고 약간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둘러보기 같은 느낌으로 가볍게 지금 마련을 해왔어요. 그래서 내 첫 C 프로그램 만드는 게 전반부 내용이고 중간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그 뒤에 간단하게 C 동네에서 데이터 흐름 발생시키는 방법. 파이썬에서 여러분 우리 프린트 함수, input이라는 함수 써본 적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넘버는 3 엔터 같은 할당문 적어본 적 있죠. 그 정도면 기본적인 데이터 흐름 할 수 있을 겁니다. C에선 그걸 어떻게 다루나. 그 다음에 C 동네에서 실행 흐름 구성할 때 우리가 적을 수 있는 문장들 살짝 구경해보고 집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스타트 해볼게요.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켜주시고 2번까지 잘 진행했다면 여러분 일단은 오늘은 요 큰 창이 떠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파일 메뉴에 새로 만들기에 프로젝트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N이기는 해요. 아무튼 누르시면 뭔가 막 비주얼 스튜디오로 할 수 있는 엄청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회사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보다 메뉴가 더 많기는 한데 아무튼 위에 검색창에다가 C 언더스코어 정도까지 치면 방금 전에 제가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지금 복사해 놨던 그 C 수업용 프로젝트 템플릿입니다 라는 항목이 선택이 될 거예요. 이 친구를 한 번만 이렇게 검색해서 골라주시면 다음번부터는 이제 왼쪽에 최근에 썼던 템플릿에서 C 프랙티스가 보일 겁니다. 걔를 눌러도 되고 검색해서 눌러도 돼요. 아무튼 더블 클릭하든가 하면 새로운 프로젝트 이름을 우리 보고 정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이라고 해놨어요. 저는 지금 1번도 있고 2번도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한데 뭐 요거 프로젝트 이름 정하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유고 좀 더 편하게 하고 싶다라면 일단 여기는 주차 번호를 적고 몇 주차냐 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뭐 일부라든가 예시라든가 등등등 뭐 홈워크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이름을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지금 2주차가 맞으니까 여기까지만 해두고 전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원래 걸 꺼내 올게요. 저 친구를 눌러서 엔터키를 치신다면 이제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바닥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한국말로 적혀 있을 거고 오른쪽 솔루션 탐색기라는 걸 열어보시면 이런저런 느낌으로 폴더가 있고 소스 파일 폴더 안에 main.c에서 .c 파일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코드를 여기다가 적어가면서 나만의 C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글자가 너무 크거나 작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적었는데 너무 작다라면은 컨트롤 휠이라든가 아니면 요 터치 스크린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우리 워드라든가 그런 거 웹브라우저 쓸 때랑 비슷하게 줌인 줌아웃이 되니까 그거 활용해서 적당한 크기로 맞춰 두시면 돼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일단 시작할 준비는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습실 컴퓨터 쓰는 친구들은 조금만 주목해 주세요. 내가 오늘 짠 코드 집에 들고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main.c 이런 거. 만약 그러고 싶다. 그래서 내 USB는 챙겨왔어요. 아니면 매일 이제 글쓰기 눌렀어요. 근데 이 파일이 내 C 드라이브 어딨나를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일단 지금 보시면 이 탭에 마우스 갖다 대면 어디 있는지를 우리한테 툴팁으로 얘기해 줍니다. 이거 외울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친구 우클릭을 하면 상위 폴더 열기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열면 이런 식으로 main.c가 들어있는 폴더.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하나의 C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갖가지 파일들을 동일한 폴더에다가 넣어두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main.c를 다른 파일들은 크기가 좀 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파일만 메일로 백업을 한다든가 USB에 담아둔다거나 하는 식으로 파일 이름만 살짝 고쳐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좀 더 편하게 백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 코드 치는 창 안 보인다. 처음에는 안 보여요. 오른쪽에 보시면 솔루션 탐색기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이 친구를 누른 다음에 방금 만든 프로젝트 안에 있는 소스 파일들 중에 하나인 main.c를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한가운데 이제 뜨기 시작할 겁니다. 솔루션 탐색기를 실수로 지웠다. 그러면 보기 메뉴에 솔루션 탐색기가 바로 있을 거예요. 워낙 X 자주 누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다 따로 마련해 놨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시작할 준비는 끝나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담보가 있었으니까 실습실 컴퓨터가 있었으니까 일단은 진행해보고 본인 노트북 옆에 해두다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중간 쉬는 시간 끝나고라든가 그때도 제가 남아서 봐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하면 스타트 준비는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내 첫 C 프로그램 파이썬 동네에서랑 비슷하게 그렇기는 한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가급적 복사 붙여넣기를 좀 적극적으로 써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버 캠퍼스에서 .pdf 파일 다운로드 한 다음에 지금 4번째 슬라이드 열어보시면 이걸 이제 긁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키보드로 치면 골치 아프니까 복붙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친구가 코드 자동으로 우리한테 제안해가면서 보여주고 엔터 쳐가면서 코드 짜는 시대니까 복붙에 대해서 너무 불편함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복붙하지 말라고 해놓은 컨텐츠를 복붙을 하면 그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지금 수업하는 중이고 얘는 일단 복붙용으로 올려둔 거니까 그렇게 시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잘은 모르겠는데 얘도 일단 그 헬로월드인가 뭔가 출력하기 위한 코드인 것 같아요. 복사 붙여넣기 하면 이런 느낌으로 뭔가 방금 전에 비해서 방금 전에 거는 세 줄에 걸쳐서 제가 코드를 적었는데 복사 붙여넣기를 하니까 이런 느낌으로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가 중괄호만 따로 한 줄을 차지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마치 파이썬 동네처럼 탭키 들여쓰기를 해준다든가와 같이 코드의 매무새를 자동으로 고쳐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복붙을 적절한 자리에 잘 했거나 아니면 특정 글자, 예를 들면 문장을 적기 위해 코드 열심히 치다가 그 문장의 마지막 글자를 적는다든가 아니면 이 동네는 아마도 중괄호를 여러분 자주 쓰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가 마지막이야 라는 의미의 닫는 중괄호를 적을 때라든가 등등 특정 상황에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우리가 방금 전까지 적은 글자들을 확인해서 아, 여기까지가 내용물이구나. 걔네를 좀 더 우리가 나중에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 코드의 서식을 자동으로 맞춰주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학기에 쓴 아이들이란 친구 파이썬 프로그램이었고 개발 도구로서 썼었는데 그 친구는 매우 가벼운 친구였어요. 기본적인 기능만 제공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는 지금 여러분 설치가 약 3GB 정도짜리를 설치를 했어요. 아이들의 100배 가까이 될 만한 그런 친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단축키를 매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E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원래 버전 코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E 키를 누르면 컨트롤 E를 눌렀습니다. 둘째 키는 잠시 기다렸다가 누르십시오와 같이 두 번째 입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E 한 다음에
손을 다 뗀 상태에서 D를 누르면 방금 보여드렸던 그 단축키 조합을 누른 셈 되는 거예요. 그래서 E,D 하면 그런 느낌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 요 .c 파일, 도큐먼트, 문서 파일 단위로 그 서식을 자동으로 고쳐주는 작업을 비주얼 스튜디오가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코드 가져왔다. 근데 거기가 막 엔터키 치는 방법, 들여쓰기 하는 방법이 나랑 조금 다르다 할 때 큰 무리 없이 복사 붙여넣기 하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 요 단축키를 써서 마치 내가 이전에 적었던 코드와 유사한 느낌의 서식을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얘는 이제 파일이 크거나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컨트롤 E 한 다음에 좀 쉬었다 F를 누르면 내 커서가 가리키는 그 근처 부분, 내지는 만약에 이걸 드래그 해가지고 영역을 지정했다면 그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만 서식을 맞추는 게 가능해요. 지금 우리 1번, 2번 해가지고 우리 수업용 세팅을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 집어넣어 놨잖아요. 걔한테 제가 미리 우리 지난 학기까지 파이썬 했으니까 당분간은 파이썬에서 봤던 느낌으로 엔터키 좀 잘 쳐주고 들여쓰기 내용물 있을 때마다 들여쓰기 좀 해달라고 지금 세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 본다면 여기는 지금 프린트랑 비슷하게 생긴 프린트 F 한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아마도 함수 호출식인 것 같죠? 그런 느낌으로 지금 헬로 월드를 출력하기 위한 함수 호출식이 적혀 있는 문장이 있고, 그 밑에는 아마도 리턴문일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의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하나의 함수 정의가 있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 얼마든지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장하시면 뭐 큰 문제 없이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요거 지금 얘가 혹시 뜹니까? 요 포맷이라는 말이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에선 뜹니까? 아니면 안 뜹니까? 안 뜨죠? 오케이. 그럼 방금 거 못 본 척 해주세요. 자, 저건 조금 이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이렇게 뜨는 게 지금 세팅상 정답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F5를 눌러서 우리의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수 있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쓸 때는 컨트롤 F5를 누르면 내가 만든 .c 파일을 토대로 C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제 아마도 검은색 창이 뜰 것이고, 아마도 나와야 될 것 같은 출력 결과가 나오고 C 프로그램 실행 끝났습니다와 같은 적절한 한국말 메시지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본다면 일단은 설치,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 등등이 전부 다 성공한 셈이 됩니다.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뜨면 성공이에요. 지금 혹시나 아마도 오류가 난다면, 복구했다면 여기서 지금 오류가 날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오류 목록 보면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뜰 거예요. 만약 그런 케이스라면 일단 지금은 약간 미봉책으로 요 도구 메뉴를 열고 도구 및 기능 가져오기를 누릅시다. 그러면 뭔가 막 복잡한 거 있을 건데 왼쪽 보시면 C++를 사용한 데스크탑 개발해가지고 윈도우스 11 SDK 내지는 본인이 윈도우스 10 쓴다라면 윈도우스 10 SDK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버전, 요 목록 순서상 가장 위에 있는 버전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도구에서 도구 및 기능 가져오기 한 다음에 그러면 뭔가 막 열심히 뜹니다. 왼쪽에 뭔가 있고 오른쪽엔 이미 깔려 있는 것들이 떠요. 여기서 선택사항 중에 본인의 윈도우 버전에 맞는 10 또는 11의 목록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그래서 윈도우스 11 SDK 이거 또는 윈도우스 10 SDK 요거 중에 본인 버전에 맞는 딱 하나만 고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밑에 설치 버튼이 뜰 겁니다. 그걸 해서 추가적인 다운로드를 살짝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건데 일단은 그렇게 적용해 봅시다. 방금 헬로월드가 잘 떴다라면은 이 작업은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켜져 있는데 끌까요? 라고 물어볼 겁니다. 끄시면 돼요. 계속 눌러서 꺼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종료되면 성공입니다. 내 첫 번째 C 프로그램 간단히 복사 붙여넣기로 구성할 수 있었어요. 뭐 지금은 이제 적당히 이 코드가 뭘 의미하는 거구나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진행했기 때문에 뭐 큰 어려움 없이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살짝만 다시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 코드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일단은 맨 첫 줄 회색으로 샵 인클루드 해가지고 적혀있는 저 한 줄은 일단은 의미 관점에서는 파이썬 동네에서 우리가 적었던 임포트 문이랑 비슷한 느낌의 친구라고 보실 수 있어요. 당시에 우리가
현실 시간과 관련된 기능 쓰기 위해 import time enter를 쳤어요. 또는 이제 주사위 굴린다. 임의의 값을 얻기 위해 import random enter를 쳤어요. 또는 이제 뭐 GUI core라든가 그런 다른 모듈을 도입을 해서 이름 사전에 들어있는 갖가지 기능들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import 문을 .py 파일 맨 위라든가 등등에다가 차곡차곡 적었었습니다. C 동네에서는 이렇게 생긴 코드를 비슷한 느낌, 비슷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일단 이 친구가 정확히 뭐냐 등등은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 여기서는 stdio.h라는 파일 내용을 여기다가 일단 가져오겠다. 거기 들어있는 기능을 쓰겠다라고 적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이 stdio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줄임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표준 입력 내지는 출력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내용물들이 저 안에 들어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그것들 중에 기본적인 출력 그냥 까만색 창에다가 출력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한 줄을 지금 적어 놓은 채로 스타트를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쟤는 일단 당분간은 뭐 복붙을 한다거나 해서 그대로 적으시면 될 거예요. 뭐 우리 당분간은 우리 GUI 프로그램 만들 거 아니니까 저 한 줄은 아마도 거의 항상 맨 위에 존재를 할 겁니다. 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적혀 있는 덩어리는 C에서의 함수 정의예요. 일단 파이썬이랑 다르게 C의 함수 정의는 문장의 일종은 아니기는 합니다. 뭐 그런저런 디테일은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아무튼 여기선 새로운 이름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 파이썬의 함수 정의도 비슷했었죠. def main 괄호 열고 닫고 콜론 엔터 한 다음에 들여쓰기해서 내용을 적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main이라는 함수는 내용물로서 문장 2개를 지금 담아 놓은 셈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 printf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은 수식문이에요. 여기는 지금 C의 수식문이 적혀 있습니다. 수식 적고 마지막에 엔터키를 치면 파이썬의 수식문을 적을 수 있었잖아요. C에서는 함수 출식이든 뭐든 수식 적은 다음에 마지막에 요 세미콜론을 적어서 문장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 함수 printf에 대한 함수 출식이 적혀 있고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적어서 문장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메인을 호출한다, 메인 내용물을 실행한다는 일단은 printf 내용물을 요 헬로 월드를 집어넣어갖고 실행한다가 되도록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적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 파이썬 동네에서는 우리 리터럴 구경해봤잖아요. str 리터럴 적을 때 지난 학기까지는 작은 따옴표를 써서 작은 따옴표 뭐 형이라고 불러라 라든가 와 같이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원한다면 파이썬 동네에서 큰 따옴표로 열고 닫아가면서 str 리터럴 적는 게 가능합니다. 리터럴 기억납니까? 뭐였습니까? 리터럴리 우리 눈에 보이는 바로 그 값이 계산하면 나올 법한 수식을 리터럴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3 한 글자라든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해서 대충 열 몇 글자짜리 글자들이 계산하면 바로 튀어나올 법한 수식이 지금 적혀 있는 셈이에요. 아무튼 간에 C 동네에서는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를 구분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 글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로 구성된 그것들, 글자들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 큰 따옴표를 썼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 관점에서는 여기 큰 따옴표 안에 적어둔 그 글자들을 지금 출력해 줬으면 좋겠네 와 같은 느낌으로 코드를 적기 위해 여기다가 리터럴을 큰 따옴표를 써서 적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어색하긴 한데 쉬프트 자주 적어야 돼서 불편하긴 한데 쓰다 보면 이 친구는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일단 큰 따옴표랑 작은 따옴표 구분하고 있으니까 작은 따옴표를 써서 내가 진행한다면 종종 여러분이 오류 메시지를 구경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아 맞다 하면서 큰 따옴표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뭐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C의 return문이에요. 일단 생김새는 파이썬의 return문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파이썬의 return문은 마지막에 엔터키를 쳤다면 C의 return문은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적는다 와 같은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김새도 return 키워드 적고 수식 하나 적고 끝을 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식 0은 아시다시피 계산하면 int 값 0이 나오는 수식으로서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main이라는 함수는 화면에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출력하고 마지막에 0을 리턴한다 와 같이 지금 적어놓은 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파이썬이랑 동등해 보이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은 방금 전 적은 코드에 대한 내용 설명은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파이썬 버전이랑 살짝 비교해 볼게요. 자, 지난 학기에 봤었던 그런 느낌으로 파이썬 버전, 동등한 느낌의 실행을 할 수 있는 파이썬 버전이랑 C 버전을 같이 놓고 한번 살펴봅시다. 맨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왼쪽 친구도 파이썬 동네의 기본적인 출력 방법을 써서 프린트라는 이름을 써서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를 출력하도록 구성했었어요. 물론 쟤는 마지막에 엔터키를 치는 그런 디테일이 있긴 하지만 일단 그건 그러려니 합시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당시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프린트라는 이름은 보라색으로 빛이 났었어요. 그리고 이 프린트라는 이름, 그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는 우리가 직접 적은 건 아니었고 빌트인 모듈 안에 있는 빌트인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을 우리가 가져와서 썼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빌트인 모듈, 말 그대로 파이썬 프로그램 짜기 위해 거의 항상 쓸 법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그 모듈은 우리가 굳이 임포트 문을 적지 않아도 처음부터 그냥 쓸 수 있도록 자동으로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반면 C는 지금 그러지 않는 걸 여러분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C에서는 나 출력하고 싶어 하면 그걸 자동으로 이런 include인가 뭔가를 자동으로 해주는 게 일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프로그램은 뭔가 검은 창에 출력을 해야 돼 라면 그 염원을 담아서 파이썬 동네에서 임포트 문 적듯이 요 한 줄을 일단 적어 놓고 여러분이 직접 적어 놓고 스타트를 하셔야만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약간 불편하죠? 그런 차이점이 일단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함수 정의를 한번 봅시다. 파이썬 동네에서 함수 정의 첫 줄 적을 때는 그냥 DEF로 스타트를 했어요. 그래야 함수 정의니까요. 그 다음에 새로운 함수의 이름, 괄호 열고 닫고 그 괄호 사이에는 걔가 인수를 몇 개를 무슨 이름으로 이제 가져올 거냐, 받을 거냐 한 다음에 마지막에 콜론 찍고 엔터를 쳤습니다. 그렇게 함수 정의를 구성했어요. 따라서 지금 시점에 여기서 새로 정하는 건 그 함수의 이름입니다. 메인이라는 이름을 새로 정하고 있어요. 일단은 C 버전도 마찬가지예요. C 버전의 함수 정의 첫 줄도 내가 지금 새로 정하려는 함수의 이름은 메인이다라고 정하는 것까지는 일단은 동등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가 추가가 돼 있어요. C 동네 같은 경우는 def main 같은 게 아니라 뜬금없이 int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int는 파이썬에서 봤던 그 int랑 일단 동등하다고 생각해 주셔도 좋아요. 이 main이란 친구는 int 어쩌고 한 main이야와 같이 일단은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지금 차이점이 있어요. def main 한 다음에 나중에 0해서 int 값을 리턴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뭐 틀렸어요 같은 str 형식 값을 리턴할 수도 있고는 나중에 정하도록 돼 있는 것 같고 여기는 반면 C 동네는 대뜸 첫 줄부터 main은 가장 나중에 int 형식 값을 리턴하는 친구야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정해놨다라고 그럭저럭 일단 상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서 지금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나와요. 자, 요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차이점은 아닙니다. 자동으로 임포트 해준다. 파이썬이 똑똑해서 라기보다는 서비스로 잘 해줬다. 원한다면 우리가 임포트문 적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는 C에서는 그런 거 일절 제공 안 하니까 어쩌면 검은 창이라는 개념이 없는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C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그런 노트북 같은 데서 실행한다. 검은 창 쓰는 프로그램이다. 라면 우리가 이 한 줄을 적어서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살짝 중요한 차이점이 나왔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C 버전의 main이라는 함수는 이제 int 형식 값을 리턴하는 함수로서 결정되는 셈이 돼요. 만약에 저 친구가 int 형식 값이 아니라 0, 1, 2, 3 같은 게 아니라 3.5 같은 플롯 형식 값을 리턴하는 함수로서 존재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이 희망한다면 저 int 자리에다가 플롯을 대신 적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첫 줄 적을 때 저걸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나중에 살짝 나오는데 우리 파이썬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오염됐어요. 큰 따옴표 쓰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의 코드가 있을 때 첫 줄 적을 때는 그냥 함수 이름 이거예요. 인수 안 받을 거예요. 한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기다 0 리턴하게 해도 되고 아니면 3.5 같은 거 리턴하게 해도 되고 싫은데 같이 str 형식 값 리턴하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즉석에서 새로운 리스트 하나, 세 칸짜리 리스트 하나 만들어서 리턴하게 해도 되고를 나중에 리턴문을 적을 때 정할 수 있어요. 심지어 여기서는
어쩔 때는 int 형식 값을 리턴하고 어쩔 때는 리스트 형식 값을 리턴하도록 함수 정의를 적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달리 말하면 메인은 딱 잘라서 int 값 주는 애야, 리스트 하나 주는 애야 라는 거에 결정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파이썬 동네는. 첫 줄에서 그걸 정하지 않아요. 반면 C 동네에서는 int main 괄호 열고 닫고 했다면 이 함수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int 형식 값 하나를 리턴하는 함수로서 처음부터 아예 정해놓고 스타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단 C에도 플롯 형식이 있습니다. 라고 적어놨다 하더라도 얘는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플롯 형식 값 0.0을 리턴하는 셈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플롯 형식 값이 아닌 글자들에 해당하는 걸 리턴하려고 한다면 빨간 줄을 그어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류가 나버려요. 첫 줄에서 메인은 소수점 달린 숫자 리턴한다면서 왜 글자들을 들이밀고 있는 거냐? 라면서 우리한테 오류를 뱉도록 돼 있어요. 처음에 약속해둔 그대로 내용물을 구성해야만 하도록 이렇게 약간 미리 결정이 돼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기 적혀있는 int는 그런 의미예요. 얘는 함수 이름인데 인수는 일단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 마지막에 return 값으로서 int 형식 값을 return하는 함수다 라고 적어 놓는 셈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봅시다. 자, 파이썬 동네에서 우리 자주 적어봤죠? 맨 마지막에 이 프로그램의 본문에 해당하는 run을 실행하도록 함수 출식 적고 엔터키 쳐서 e.py 파일의 마지막 문장을 구성해 본 적이 꽤 있었습니다. 과제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프로젝트 할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우리 막 그 동방예의지국 할 때도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기억나죠? 안 난다면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파이썬 동네에서는 우리가 함수 정의 백날 적어놔도 F5 눌렀을 때 그 함수 내용을 자동으로 실행시켜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직접 가장 마지막에 위에 함수 저렇게 막 몇천 개 적어놨는데 가장 마지막에 일단 run 내용물부터 실행하면서 본격적인 본문 내용을 실행을 하겠어와 같이 함수 출식에 엔터 치는 문장을 우리가 직접 가장 마지막에 적었어야 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 본문 내용 잘 예쁘게 적었다 하더라도 얘를 여러분이 마지막에 실질적으로 저 내용물을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메인 내용물을 실행하기 위한 함수 출식을 적어놓지 않으면 F5 눌러도 AAA가 지금 출력이 안 될 거예요. 당시에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함수 정의 일단 해서 내 프로그램 내용물 이거야 정해놓고 가장 마지막에 그래서 저 내용물을 딱 한 번 실행할 거야와 같은 소망을 담아서 마지막 문장을 적고 F5를 눌러야 비로소 저 들여쓰기 한 문장 두 개가 F5를 눌렀을 때 한 번 실행돼서 내 화면에 원하는 글자를 출력하는 게 가능했었어요. 일단 파이썬 동네는 저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야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C 버전은 그게 없어요. 우리가 직접 mai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F5 눌렀을 때 헬로 컴마 월드 느낌표가 떴어요. 그 말은 제가 대단한 허위 매물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이 내용물, 이 문장을 지금 컨트롤 F5를 눌렀을 때 딱 한 번 실행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main이라는 함수의 내용물을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 딱 한 번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내용물 실행을 야기할 만한 함수 출식을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런 매우 중요한 차이점 하나를 또 발견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요건 사실입니다. 컨트롤 F5 누를 때마다 mai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 문장들이 딱 한 번 실행돼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지난 파이썬 버전이랑 이번 C 버전이랑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은 임포트 대신에 샵 인클루드 적어야 되고 뭐 랜덤이니 타임이니 그런 거 대신에 stdio.h 파이썬에서는 빌트인 모듈에나 들어있을 법한 그런 기초적인 기능조차 샵 인클루드 어쩌고를 적어야 한다든가 아니면 함수 정의 내용을 그냥 단순히 들여쓰기 한다 만다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파이썬 동네랑 다르게 엔터키 쳐야 된다는 제약 조건도 없습니다. 대신에 함수 정의 내용물 구성할 때는 첫 줄 적고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용물임, main이라는 함수에 대한 내용물임과 같이 지정을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수식문, 리턴문 등등을 적을 때 마지막에 아마도 쟤네들은 통칭하자면 간단한 문장들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파이썬 수업 시간에도 나왔던 그런
한 줄짜리 문장 적을 때 뒤에다 엔터키를 치는 대신에 세미콜론을 따박따박 적어줘야 된다 라는 그런 세세한 차이점이 일단은 있기는 합니다. 뭐 요거는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시다 보면 그럭저럭 적응될 만한,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동네 분위기 정도의 차이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걔네들 말고 중요한 차이점이 지금 두 가지가 튀어나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함수 정의 첫 줄에다가 형식 이름을 더 적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 호출식 mai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우리가 직접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F5 눌러서 C 프로그램 실행할 때 자동으로 메인 내용물이 실행됐다는 점. 프린트F 호출식이 계산돼서 헬로 월드가 출력됐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꼭 짚고 갈 만한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살짝 주목하면,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지금 여기 다양한 글자들이 있잖아요. 회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등등등인 것 같아요. 물론 검은색도 있고요. 여기 적혀 있는 각각의 글자들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한번 쓱 갖다 대봅시다.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로 예를 들면 메인이라는 이름의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한테 툴팁으로 보여줄 거예요. int main 괄호 닫고입니다. printf라는 이름도 등등등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자들은 우리한테 툴팁을 보여주고 어떤 글자들은 그러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줄 안 되니까, 몇 글자 안 되니까 각각의 자리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서 아마도 우리한테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걸 툴팁으로 보여주겠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나를 살짝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코드에 뭐 들여쓰기가 요상하게 돼 있다든가 콜론을 빼먹고 엔터를 쳤다거나 할 때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F5 딱 눌렀을 때 그제서야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 친구는 매우 단출한 몇 메가바이트짜리 간단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능밖에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 뭐 타임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자동 완성 같은 거 해주긴 했지만 그 정도가 한계였습니다.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약 3GB, 2GB 정도를 할애를 해서 헬로월드 프로그램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F5를 누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적고 있는 C 코드랑 관련한 다양한 도움말들 또는 다양한 빨간 줄도 오류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짝 구경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자, 이런 느낌으로 파이썬 동네에서 우리가 수식 내지는 이름이라고 다루고 있었던 몇몇 글자들은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댔을 때 걔에 대한 그럭저럭 툴팁 설명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메인, 함수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메인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수식 구성할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메인에 갖다 대면 우리한테 괄호 열고 닫고를 붙이는 걸 봐서 얘는 함수 이름입니다. 인수 자리에 아무것도 안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그 왼쪽에 int가 적혀 있었습니다 라고 부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printf도 얘는 우리가 직접 함수 정의를 적은 건 아니긴 해요. 뭔가 엄청 복잡한 걸 만들어 두신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은 좀 축소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printf 괄호 열고 닫고인 걸 봐선 얘도 함수 이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rintf 왼쪽에는 뭔가 복잡한 게 적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얘도 int라고 형식 이름이 지금 박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얘 같은 경우는 리터럴이잖아요. 얘도 마우스 갖다 댔을 때 잘은 모르겠지만 차 한 다음에 14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글자짜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거를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은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얘는 좀 어렵긴 한데 그 밑에는 0에다가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댔을 때는 얘는 좀 읽기가 쉬울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계산하면 인트 형식 0 나오는 리터럴이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그냥 0이라고 한 글자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건 나중에 계산하면 int 형식 나옵니다 라고 괄호 열고 int 괄호 닫고와 같이 굳이 부연을 해주고 있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그에 대한 툴팁 설명이 이런 느낌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얘네들을 요약하면 공통점으로 그 이름, 그 수식에 대한 형식이 따박따박 적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파이썬 동네에선 본 적 없지만 요 char 보통 차 정도로 줄여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것도 형식 이름입니다. 캐릭터의 줄임말이고 한 글자를 의미하는, 글자 하나를 의미하는 형식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글자짜리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인트죠. 숫자값 하나를 의미하는 형식입니다. 소수점만 달린 를 툴팁에 굳이 담아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자, 파이썬 동네에서 우리가 형식 얘기가 튀어나온 게 아마 3주차인가 그랬을 거예요. 노래가사 출력한 다음에 그 막 굵은 글씨 단어 막 7개, 8개씩 튀어나오던 그 당시에 튀어나왔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3 더하기 작은 따옴표, 5 작은 따옴표 엔터 쳤을 때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뜨는 걸 확인했었어요. 이걸 우리가 int the 셈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str 붙이기를 하라는 건지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류를 뱉어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거는 값의 형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값의 형식을 다룹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나 기억하는 친구들은 그 당시 우리 메모리 같은 거 확인하면서 파이썬 동네에서는 지금 메모리 어디 우리 ID 써본 적 있잖아요. 메모리 그 자리에 int 형식 3이 담겨 있습니다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여기 있는 값이 무슨 형식 무슨 값이냐에 해당하는 게 항상 같이 붙어가지고 따라다닌다라는 명백한 사실을 같이 구경해 봤어요. 아무튼 값의 형식 엄청 중요하니까 외워둡시다라고 해서 당시에 3주차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C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C에서는 값의 형식이란 기본적으로는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에 C에서는 뭘 다루냐? 수식의 형식을 몹시 중요하게 다뤄요. 자, 수식이 뭐였죠?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예요. 그리고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을 구성한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c 파일에 프로그래머가 직접 키보드를 쳐서 적는 겁니다. 지금 return 0 세미콜론 해놨는데 그 0 한 글자 자체는 int 값 0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int 값 0을 써서 return 값으로 지정할 거야 라고 우리가 대신 수식을 적은 겁니다. 계산하면 0 나오는 수식을 가장 편한 형태로 리터럴의 형태로 적어둔 거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식은 내가 적는 거고 그걸 나중에 컴퓨터가 계산을 했을 때 int 값 0이 나오도록 그렇게 연결이 돼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점이 나와요. C에서는 값의 형식을 다루지 않아요. 대신에 수식의 형식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자, 우리 지금 함수 정의 첫 줄 구경해 봤잖아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함수 정의 첫 줄 할 때 새로운 함수 도입할 때 걔가 나중에 int 형식 값 리턴할 거다. str 형식 값 리턴할 거다를 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C의 함수 정의 첫 줄에서는 그걸 무조건 먼저 적어두고 스타트해야 돼요. 요 int 메인 괄호 닫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저 int를 적을 거냐 플롯을 적을 거냐 등등을 지금 정해놔야 됩니다. 자, 이건 보여드릴게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건 저만 할게요. 우리가 임포트 랜덤 한다 칩시다. 그 다음에 random.randint 0,1 해서 조건식을 지정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return 0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return 안녕하세요와 같이 자 주사위 굴린 결과에 따라서 메인은 int 값 0을 리턴하거나 str 형식 값 안녕하세요를 리턴할 수 있는 친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 메인의 리턴 값의 형식은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지금 아직 우리는 F5를 누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뭐다라고 하나를 찍는 게 불가능해요. 슈레딩거의 리턴 값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마지막 리턴 값 프린트 하도록 하면 이번에는 안녕하세요가 떴어요. 다음번에 메인 괄호 닫고 하면 이때는 0이 뜨고 0이 뜨고 0이 뜨고 0이 뜨고 안녕하세요가 뜨고 등등. 리턴 값의 형식이 매번 호출할 때마다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리턴 값의 형식이 언제 결정되냐라고 물어보면 함수 정의 첫 줄을 적을 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리턴문을 적을 때도 일단은 가능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얘는 0을 리턴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if문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true면 그땐 0을 리턴할 거예요. 까지만 정한 거예요. 이때는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 코드 실행 흐름상으로는 주사위 굴렸더니 0, 1을 굴렸더니 0이 나왔을 때는 str 형식 안녕하세요가 나옵니다라고 정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슨 형식, 무슨 값이 나올 거냐는 매번 호출할 때마다 달라져요. 반면 C 같은 경우는 여기는 맨 처음에 그거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맨 처음에 int 적어놨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다가 return 0이라고 적어놨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0.5라고 적어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얘는 int 형식 0을 리턴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 맨 처음에 main이라는 새로운 이름 도입할 때 얘는 int 값 리턴하는 애요 라고 미리 결정을 해놓고 스타트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새로운 함수 이름을 도입할 때 호출하면 나중에 무슨 형식 값이 리턴 값으로서 나오는지, 달리 말하면 그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그거 계산하면 리턴 값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도 파이썬 코드 봐도 비슷한 느낌이죠. main 괄호 열고 닫고라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프린트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0 또는 안녕하세요가 출력된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호출하면 무슨 형식값 나오냐는 곧 그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수식의 형식은 뭐냐를 정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C에서는 그걸 반드시 미리 정해두고 메인 내용물을 정한다든가 등등을 해야 돼요. 그러도록 강제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파이썬 동네랑 다르게 파이썬 동네에선 지금 함수 호출식 메인 괄호 열고 닫고의 형식이 뭐냐, 그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뭐냐, 우리는 딱 잘라서 말할 수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랜덤이 들어있기 때문에 진짜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C는 미리 딱 int 형식입니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함수 호출식 메인 괄호 열고 닫고 우리가 직접 호출한다면 함수 호출식의 형식은 무조건 int 형식입니다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있어요. 고정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파이썬이랑 C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는 자주 언급을 할 겁니다. 반드시 미리 정해야 한다는 걸요. 일단은 지금은 방금 전에 봤었던 파이썬이랑 다르게 파이썬은 나중에 무슨 형식 무슨 값을 리턴하든 함수 정의 첫 줄은 그냥 def 적고 스타트를 해요. 미리 형식 같은 거를 조건을 걸어 놓고 스타트하지 않습니다. 반면 C 같은 경우는 그걸 반드시 하도록 돼 있어요. int면 int, float이면 float. 여러분이 미리 딱 정해놓고 그거에 입각해서 중괄호 안 내용물이라든가 딴 것들을 적도록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함수 호출식 우리가 한다. 이거 계산하면 무조건 int 값 나오는구나. 와 같이 항상 판단하면서 진행하실 수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 동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초이스는 3 같은 거일 때 초이스 하면 3 나오잖아요. 차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적어서 오류를 내본 적 있잖아요. 자, 지금 요것만 봐서는 저 덧셈식만 봐서는 우리는 제가 원래 목표로 했던 거는 3살 차이 납니다와 같이 결과 메시지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이 덧셈식만 봐서는 이게 str 덧셈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냐 아니냐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동네에서는 형식과 관련한 추가적인 절차를 해야 될 때 그거를 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값을 쓰는 타이밍이라든가 해서 난 지금 str 덧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값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str 형식 값으로서 들고 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상황에서 저렇게 형식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해가면서 우리가 써왔던 걸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 이제 당시의 목표를 나이차 같은 거 할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어요. C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C에서는 초이스가 뭐다, 메인이 뭐다, 걔에 대한 형식이 반드시 미리 결정된 채로 스타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이스가 뭐냐, 걔에 대한 그 이름을 도입한 그 부분만 봐도 이거 int 값 담겨 있는 애구나. 그럼 얘는 반드시 실패하는 거잖아요. 등등과 같이 파악을 해가면서 형식과 관련한 불확실성 없이 진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방금 전 봤던 DEF가 아닌 형식 이름 집어넣고 스타트한다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은 우리 파이썬 같은 경우는 요 마지막 위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 정의 막 이런 거 짠뜩이 있는데 아무튼 맨 마지막에 메인 한번 호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요거를 우리가 지난 학기에 종종 적어 왔었어요. run 괄호 열고 닫고라든가 등등. 근데 C 버전에서는 그게 없었습니다. 전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F5 눌렀을 때 저 메인이라는 함수 내용물을 실제로 실행을 해줬어요. 얘가 있었기 때문에 저게 호출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건 저만 해볼게요. 요번에는 저 메인 내용물로 지금 적혀있는 수식문을 복사해서 함수 정의 바깥에다가 한번 붙여보려고 하고 있어요. 요 아래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거의 즉발적으로 빨간 줄이 지금 적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랑 다르게 비주얼 스튜디오는 우리가 키보드 치는 그 순간순간마다 아니면 복부 딱 끝날 때마다 이게 지금 유효한 C 코드냐 판단을 해서 본인이 보기에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즉시 이렇게 빨간 줄을 그어줄 수도 있게끔 그렇게 우리랑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구경하면서 코드 짜는 거 도와주는 그런 스마트한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마우스 갖다 대면 무슨 오류인지를 얘기를 해주기는 합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는 얘는 그런 얘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파이썬에서의 경우처럼 마지막에 뭔가 위에 있는 저거 호출하면 돼요 등등과 같이 수식문을 지금 적기를 시도를 했는데 오류가 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유효한 C 문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즉시 컨트롤 F5 누르기도 전에 빨간 줄을 긋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요약하면 C에서 문장은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만 유효하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파이썬 동네에서는 함수 정의 그 자체가 문장의 일종이었죠. 복합적인 문장의 일종이었죠. while문이랑 동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 정의 안에 함수 정의 적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 함수 정의 안에는 아무 문장이나 적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위턴문처럼 어떤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만 유효하게 적을 수 있는 문장이 있기는 해요. 브레이크문이라든가. 그런 걸 제외하고 아무튼 간에 파이썬 동네에서는 얼마든지 함수 정의 밖에다가 그 어떤 함수 정의에도 포함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문장을 적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파이썬 수업 시간에 맨 처음 적었던 헬로 월드 출력하는 프로그램은 그냥 맨 땅에 문장 하나, 수식문 하나 적혀 있었던 친구였어요. 그냥 프린트 호출식 하나만 적고 엔터키 쳐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뒤에 복사 붙여넣기 하면 헬로 월드 2번 출력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많이 복사 붙여넣기 하면 그냥 노래 가사 그냥 한 번씩 읊는 거. 그 다음에 연속 재생하는 버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어요. 함수 정의를 단 한 번도 적지 않아도요. 파이썬은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C는 그렇지 않아요. C에서는 함수 정의가 문장의 일종이 아닙니다. 완전히 문법적으로 별개의 친구예요. 함수 정의는 그냥 함수 정의예요.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py 파일은 기본적으로 문장들의 나열이었지만 맨 위에 있는 보통은 임포트 문이겠죠. 거기서부터 문장을 차근차근 위에서부터 끝까지 실행하는 게 .py 파일 내용물을 실행하는 거였다면 C는 그렇지 않아요. C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장들은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만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 파일은 문장들의 나열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자, 파이썬 프로그램의 실행 F5 눌렀을 때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하냐?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멱살 잡고 있는 F5를 누를 때 멱살을 잡고 있었던 그 .py 파일의 가장 첫 번째 문장을 실행하면서 우리의 파이썬 프로그램은 실행이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걔의 가장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면서 우리의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은 끝났었어요. 랜덤 모듈 들고 와요. 그 다음에 미리 답을 정해요. 사용자한테 물어봐요. 사용자 답 맞췄으면 축하 메시지 출력하고 끝내면 돼요와 같은 내용물들을 차근차근 문장들을 적어가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됐었어요. 반면 C 프로그램의 실행은 그렇지 않아요. .c 파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용물을 그냥 순차적으로 실행한다가 아닙니다. C 프로그램의 실행은 어떤 .c 파일 안에 들어있는 유일하게 들어있는 main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함수에 대한 함수 내용물을 실행하면서 스타트를 해요. 따라서 C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그냥 가장 먼저 이거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합니다. 그게 위턴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턴문을 실행함으로써 main이라는 함수의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면서 우리의 C 프로그램 실행은 끝이 나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뭔가 코드 실행 흐름이 이전에는 그냥 나열되어 있는 문장 단위였어요. 근데 C에서는 함수 내용물 실행 단위로 동작한다라고 여러분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mai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내 C 프로그램의 실행은 그 메인 내용물을 한번 쭉 실행하는 거로 지정되어 있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C 버전 동방예의 지구 프로그램 C 버전 숫자 2개 받아서 그 2개의 숫자의 최대 공약수 같은 거 구해갖고 출력하는 프로그램 등등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 흐름,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으로 이번 메인 함수 정의 중괄호는 이런 느낌으로 순차 분기 반복, 이런 느낌으로 데이터 흐름 발생시키도록 코드를 차근차근 중괄호 안에 적어두면 되겠구나 같이 접근하시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파이썬 코드 짤 때, 파이썬 프로그램 만들 때는 파일 단위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가장 먼저 뭐 해야 되지? 그 다음 뭐 해야 되지? 임포트 했어야 되네. 맨 위에다 적어놓고 내려오고. 파일 단위로 봤습니다. 근데 C 프로그램의 실행을 다룬다는 건 일단은 원초적으로 메인 함수 정의 내용물을 구성하는 거예요.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45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지금 미리 챙겨두시면 우리는 지금 파이썬을 배운 상태에서 넘어왔으니까 그럭저럭 차이점이 저게 두 개가 있구나라면 다른 이런저런 얘기랑 연결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수월하게 어쩌면 더 골치 아플 수도 있는 기말고사도 봐야 될 정도로 골치 아플 수 있는 이 C 동네, 이 컴퓨터의 동작과 같은 뉘앙스들을 좀 더 수월하게 넘겨가면서 한 학기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C는 수식의 형식을 다룹니다. 값의 형식을 다루지 않아요. 파이썬이랑 다릅니다. 두 번째, C 문장은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 적어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메인 중괄호 안에 적어야 돼요. 내가 문장을 적는다면. 물론 그걸 어디다 정리하는 여러분 목표에 따라 적어야 될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전반부 내용이고 아까 쉬었으니까 바로 이어서 간단한 실습 위주의 내용을 구경을 해보고 오늘은 조금 빠르게 퇴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C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저랑 같이 살짝 간단한 예시를 둘러보면서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숫자를 2개 입력받아 더해서 그 결과를 사용자한테 다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뒤에 정리 슬라이드 해놨으니까 아직 설치가 덜 됐다라면 오늘은 쿨하게 뭐 그러려니 하고 눈으로만 구경하셔도 될 거예요. 엄청 막 복잡한 거 지금 나오지 않으니까. 자, 일단 주석을 저만 적어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데이터 흐름을 순차적으로 발생시키면 현재로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결과를 출력한다라는 건 우리 아까 봤던 printf인가 뭔가를 쓰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숫자 2개 입력받기는 마치 파이썬 동네 프린트의 반대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법한 인풋이 있었듯 C 동네에서도 저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뭔가 안에 printf의 반대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뭔가가 이미 준비가 잘 돼 있을 거예요. 그 친구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숫자 2개 입력받기는 숫자 2개를 입력받아 담기라고 좀 더 구체화를 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int 값 2개를 적절한 자리에 담아놓고 그 2개를 꺼내서 덧셈해서 덧셈 결과를 담고 우린 나이차 할 때랑 똑같죠? 그런 느낌의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총 데이터를 3가지 종류를 다루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당시에는 할당문을 적었죠. 여러분 그 당시에 내가 새로운 데이터 예를 들어 숫자 3개를 다뤄야 된다. 그러면 넘버 1은 어쩌고 넘버 2는 어쩌고 넘버 3는 어쩌고 엔터와 같이 할당문을 적어가면서 새로운 이름을 도입해서 각각의 이름 자리에 서로 다른 값을 담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괜찮아요? 기억납니까? 나중에는 이제 인덱스 개념을 끌어와서 값들을 다루기 위한 리스트 형식을 쓴 적도 있기는 해요. C 동네에서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은 일단 숫자 2개 다루면 땡이니까 그냥 2개의 이름을 새로 도입을 해서 int 값 숫자 하나를 다루기 위한 이름 2개를 도입을 해서 일단은 이 부분을 스타트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건 저만 칠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파이썬 코드로 친다면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코드를 짤 수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쳐도 오류 나니까 얘는 파이썬 코드라서 오류 나니까 안 치셔도 돼요. 이 정도면 지난 내용 곁들여 가지고 기억이 솔솔 나죠? 이번 여름 덥긴 했지만 자,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는 기억납니까 여러분?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을 등재할 수 있는 문장 4가지 기억납니까?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할당문이었죠. 그 다음에 함수 정의가 있었죠.
그 다음에 for문이랑 import문이 있었습니다. 할당문 넘버는 3 엔터 라는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에 그 넘버라는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 등재를 해요. 그 다음에 는 오른쪽에 적어놓은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담아놓고 이번 문장의 실행이 끝나는 게 할당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넘버는 3 했다가 나중에 넘버는 4.5를 해도 되는 게 파이썬 동네였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파이썬 동네는 넘버는 3 엔터 친 다음에 넘버는 4.5 한 다음에 프린트 넘버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자, 지금 이 수식 넘버 계산하면 뭐가 나옵니까? 라고 질문하면 누구나 얼마든지 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플롯 형식 4.5가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중간에 껴 있었다 라면 여기서는 int 형식 3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3 한 글자가 프린트가 될 거예요. 달리 말하면 저 수식 넘버의 형식이 뭐냐라 질문하면 그건 아무도 정답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일단 여기는 고정돼 있는데 방금 전처럼 주사위로 굴린다든가 하면 이제 불확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C는 그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C에서는 이 넘버 1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값을 하나를 담는 용도로 쓴다. 달리 말하면 이전에 나왔던 변수 이름으로서 저 친구를 쓰겠다라고 내가 마음 먹었다면 아까 함수 정의 얘기할 때랑 똑같이 C의 엄청나게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인 이 새로운 변수 이름, 이 새로운 변수가 무슨 형식 값을 담기 위한 변수냐를 먼저 정해놔야 돼요. 괜찮아요? 변수가 뭐였죠? 값을 하나 담아두기에 적절한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같이 쳐봅시다.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새로운 이름 뭐 N1, N2로 합시다. 쉽게 치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는 새로운 이름 N1, N2를 도입하는 거예요. 숫자 2개를 담아야 되니까요. 파이썬에선 할당문을 적었지만 C에서는 조금 특이한 느낌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 N1을 적는 게 우리 목표인데 걔를 무슨 형식 값을 담기 위한 이름으로써 도입할 거냐를 같이 적어야 돼요. 반드시 먼저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찍으시면 현재 우리가 꿈꿨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int n1 세미콜론이라고 적어보세요. 그럼 오류가 안 날 겁니다. 이 복붙해서 이제 n1, n2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름 n1, 이름 n2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런 느낌으로 n1은 변수 이름인 것 같아요. int 형식 값을 다루기 위한 int 형식 값 담기에 적절한 int 변수 이름입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줄 겁니다. 지금은 경고가 뜨긴 하는데 얘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인풋이라든가 그런 걸 호출해서 n1 자리에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 n2 자리에 사용자가 입력한 int 형식 값을 담도록 코드를 짜면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모르는 부분이니까 살짝 주의해서 같이 한번 코드를 짜봅시다. 우린 일단 int 값 하나하나 담을 만한 이름을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scanf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이 해서 scanf라는 함수를 한번 써봅시다. 한 다음에 여기서 큰 따옴표를 한 번을 치시고 Shift 5에서 %를 한 다음에 D를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탭키를 치고 컴마한 다음에 &를 적어주시고 N1이라고 적어주고 탭한 다음에 세미콜론을 찍어주세요. 갑자기 왜 이렇게 짤득 튀어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요거는 지금 눈으로 보고 한번 따라서 쳐봅시다. scanf라는 이름 잘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 표현을 먼저 인수로서 담아줘야 되고요. 적어줘야 되고요. %d라고 적어주셔야 되고요. n1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쓰긴 할 건데 거기다 &를 앞에다 붙여서 Shift 7 하면 적을 수 있는 &를 써서 &n1 한 다음에 괄호 닫고 세미콜론을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복붙해서 n2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갑자기 막 녹색으로 이렇게 뜰 건데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셈이 돼요. 그 다음에 덧셈을 수행하고 덧셈 결과를 어딘가에 담도록 코드를 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번잡하긴 하지만 결과를 담기 위한 우리 당시에도 차라는 이름 새로 도입했었잖아요. 여기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예를 들면 result라는 이름을 도입해서 걷다 n1 더하기 n2 한 결과값을 담도록 한번 구성을 해봅시다. 여러분도 이제 익숙하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int result 일단 세미콜론을 찍고
그 다음에 result는 한 다음에 n1 더하기 n2 하고 마지막에 아마 세미콜론 찍어야 될 것 같으니까 찍어주고 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n1 더하기 n2 하면 무조건 인트 형식 값 나올 거고 result는 int 값 하나 담기에 적절한 변수 이름이니까 그 덧셈 결과를 고스란히 result에다 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당문 적을 때 썼었던 그 는을 여기서 지금 썼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 당시의 의미랑 동등한 의미로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덧셈을 수행했고 그 결과는 result에 담겨있는 채로 이 뒤에 있는 코드 덩어리를 실행할 거예요. 결과 출력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printf를 쓰면 될 것 같고 역시나 큰 따옴표 해갖고 근데 생각해보면 자 봅시다. 여기다가 hello라고 적으면 hello가 출력될 거잖아요. 여기 큰 따옴표 안에 result라고 적으면 result 6글자가 출력될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result에 담겨있는 숫자 값을 가지고 적절한 글자 표현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선 그렇기 때문에 result라는 저 이름을 적는 게 아니라 아까 전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d를 대신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컴마 한 다음에 이 뒤에다가는 그냥 result라고 적고 세미콜론을 찍어주세요. 아주 그냥 지들끼리 짝짝꿍 하고 있죠. 아무튼 간에 일단은 큰 따옴표하고 %d 큰 따옴표 닫고를 scanf 호출식에도 printf 호출식에도 일단 적어봅시다. 그리고 요 밑에 return 0 세미콜론 잘 적혀있나 확인해 주시면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C 프로그램 작성이 끝나요. 그래서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실행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끔벅끔벅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파이썬 동네랑 비슷해요. 요 scanf란 친구도 사용자가 뭔가 입력하기 전까지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안에 엄청 커다란 왈문 아마 들어있겠죠. 아무튼 간에 우리는 숫자를 2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하고 엔터 치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5하고 엔터 치면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8이라고 한 글자를 출력해주고 전체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int 형식 값을 다룬다. int 형식 값을 프로그램 바깥 사용자로부터 가져온다 할 때는 지금 여기 적혀있는 요 한 줄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뭐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딘가에 담겨있는 숫자 하나 또는 어떤 int 형식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지금 당장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싶다 라면 이 함수 호출식 적당히 고쳐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미 내가 숫자들 다 들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덧셈, 뺄셈 등등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내가 원하는 자리에 담고 싶다. 프로그램 안에서 메모리 저기 results 자리에 담고 싶다 할 때는 일단은 파이썬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는을 쓰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파이썬의 할당문 같은 느낌으로 지금 구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미콜론은 일단은 C 동네에서는 일종의 국룰이라고 항상 적는 느낌이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살짝 비주얼 스튜디오의 기능이긴 한데 나중에 이제 N1이라는 이름, N2라는 이름 지금 여러분이 마우스 갖다 대보시면 그러니까 커서를 갖다 대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N1이라는 이름의 음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동일한 이름이 쓰이고 있는 다른 곳들의 음영으로 표시를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분 그 윈도우에서 이름 바꾸기 할 때 단축키 뭐 씁니까? 보통은 F2를 쓰잖아요. 여기서 N1이라는 이름에 커서 갖다 댄 채로 F2를 눌러서 이름 바꾸기 창을 띄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넘버 1 같은 걸로 바꿔서 엔터키 치고 조금 기다리면 그 지금 맨 위에서 정한 int 값 하나를 담기에 적절한 변수 이름으로서 쓰고 있는 모든 자리에 있는 n1들을 전부 다 넘버 1으로 바꿔치기를 일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얘는 그 컨트롤 F 같은 거 눌러서 찾아 바꾸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스마트하게 바꾸는 게 가능해요. n2도 비슷한 느낌으로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살짝 여러분 재밌을 만한 기능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n1이랑 n2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을 그래요. 이거는 나중에 알려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한 김에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건 저만 칠게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진짜 열심히 짰어요. 근데 제가 복붙을 하긴 했는데 처음에 잘못 적어가지고 줄줄이 있는 것들을 다 저 O를 U로 바꾸고 싶다
와 같은 그런 욕구가 생겼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5개가 있다 칩시다. 0에서 스타트하는 게 편할 테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능숙한 솜씨로 이런 식으로 단순 노무직으로 잠깐 전직을 해서 화살표 키, 뭐 백스페이스, 아래 화살표 같은 것들을 연타를 해서 동등한 느낌으로 각각의 줄을 바꾸는 걸 커서를 차근차근 옮겨가면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개발 도구들은 자, 이게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거든요. 여러 줄에 걸쳐 코드가 적혀 있는데 각각의 줄에 대해 동등하게 내가 지금 코드를 고쳐 적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다른 개발 도구들도 다 가능해요. 자, 우리 기억나나요, 여러분?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죠.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룬 적 있나?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잖아요. 아이들도 지원했었죠. 그래서 컨트롤 키 위아래 코드 덩어리 단위 내진 스크롤, 그 다음에 컨트롤 키 왼쪽 오른쪽 단어 단위로 커서 왔다 갔다 하기. 그래서 컨트롤이랑 시프트를 둘 다 쓰면 단어 단위로 선택을 하거나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남은 키들 중에 Alt 키가 있습니다. 지금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제가 커서를 여기다 둔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커서를 드래그를 해볼게요. 하면 이런 느낌으로 커서를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당연히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가능해요.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모든 커서가 있는 자리에 있는 글자들을 다 바꿀 수 있고 원한다면 새로운 글자를 적는다든가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안드로이드 앱을 만든다든가 할 때도 다 적용되는, 일단 21세기에는 엔간하면 다 지원하는 기능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굳이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데 추가를 한다는 건 일단은 여러분이 동등한 느낌인데 조금씩 다른 새로운 이름들 정한다든가 문장을 적는다든가 할 때 이렇게 엔터 쳐가면서 약간 줄을 잘 맞춰서 각각의 코드를 미리 적어 놓기만 한다면 나중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수월하게 내가 복붙을 한다거나 할 때 다룰 수 있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해서 얘를 복사해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붙여 넣는다든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막 뭐 50칸짜리 리스트를 다룬다든가 할 때도 이런 거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 감안해서 좀 위아래로 코드가 길어지긴 하지만 엔터를 쳐가면서 코드를 작성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건 살짝 스킬 같은 내용이니까 말로만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세팅을 적용했다면 자,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스크롤 바잖아요. 엄청 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 막 깨작깨작거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막 지렁이 같은 게 막 여기저기 있어요. 그 다음에 마우스 갖다 대면 그 부분을 살짝 미리 보기 같은 느낌으로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일종의 미니맵 같은 게 들어있어요. 지도 같은 게 지금 여기 펼쳐 있는 겁니다. 이 .c 파일 전체 내용 대충 엄청 멀리서 축소해 갖고 보면 이런 느낌으로 저기에 코드 깨작, 여기에 깨작 같은 게 있고 여기에 지금 녹색으로 줄 쳐 있고 커서는 지금 파란색 줄 위치에 있고 등등을 얘기해 줘요.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좀 더 큰 파일 같은 걸 볼 때도 예를 들면 stdio.h라는 파일을 볼 때도 걔 전체 내용물들 엄청나게 길지만 아무튼 간에 그것들 중에 하나 내가 원하는 자리를 조금 더 편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오류가 발생한다든가 하면 이러면 오류가 나겠죠? 오류가 발생한다든가 할 때도 여기에 빨간색으로 지금 오류가 이 전체 코드의 어느 부분쯤에 있나를 좀 더 편하게 여러분이 구경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칠 때마다 오른쪽에 지금 빨간 점 같은 거 지금 찍혀 있나 확인해 보면서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하면 그럭저럭 첫 번째 응용을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짝 정리하고 두 번째 것까지 하고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변수를 우리가 지금 써봤어요. 파이썬 동네에서처럼 여러분은 얼마든지 값 하나를 다루기에 적합한 이름을 새로 도입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할당문을 적었어요.
물론 form은 한 다음에 for 바로 뒤에 C 같은 거 적는다든가 I 같은 거 적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도입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건 할당문을 적었습니다. 근데 이 동네에서는 파이썬과 다르게 어떤 형식 값을 이 이름을 가지고 다룰 것이냐를 반드시 미리 정해둬야 돼요. 일단 정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그래서 얘 int 형식 변수 이름으로 쓸 거야 라는 걸 의미해서 int 한 다음에 이름 적고 세미콜론 찍는 그 한 줄을 미리 적어두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 적어뒀다면 이제 수식 넘버는 int 형식 수식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넘버는 int 값 하나 담기에 적합한 int 형식 변수 이름으로서 도입된 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result는 n1 더하기 n2 세미콜론 적어봤잖아요. 파이썬 동네랑 비슷하게 이 동네에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값을 담기 위해 는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C에서는 이 는이 연산자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 봤던 건 는 수식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파이썬이랑 다르게 C에서의 는은 연산자가 맞아요. 그래서 는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뭐 약간 뉘앙스 차이는 있긴 하지만 방금 전 코드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N1, N2에 사용자가 고른 거 들어있고 만약 그게 맞다면 리졸트에 이제 더한 값이 담기겠구나라고 얼마든지 눈으로 따라올 수 있었을 거예요. 파이썬에서 썼던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C에서도 이 는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게 연산자냐 아니냐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저런 간단한 코드 짤 땐 큰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값을 2개를 다뤄야 된다, 3개 다뤄야 된다라면 그냥 변수 2개, 3개 마련하시면 돼요. C에서도 얼마든지 인덱스 개념 쓸 수 있지만 그거는 좀 뒤에 얘기하도록 하고 뭐 2개, 3개 정도면 그냥 새로운 이름 그 숫자만큼 도입해서 쓰셔도 전혀 지장 없을 겁니다. 아무튼 C에서도 파이썬의 것과 유사한 느낌으로 변수 개념이 존재해요. 다만 걔의 형식을 반드시 미리 정해둬야 된다는 대전제만 여기에 적용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rintf란 친구 써봤었고 scanf란 친구 써봤어요. 이 두 친구는 마치 파이썬의 print 함수, input이라는 함수처럼 프로그램 바깥과의 데이터 흐름을 위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이라 보시면 돼요. 어딘가에 함수 정의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잘은 모르겠지만 큰 따옴표하고 %d 큰 따옴표 닫고와 같은 표현을 적어가면서 어떤 형식 값을 어떻게 다룰 거냐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의 d는 일단 decimal의 줄임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십진수의 줄임말이에요. 소수점 안 달린 숫자를 십진수로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100 엔터를 쳤다. 그러면 십진수 100 int 형식 값, int 형식 십진수 기준으로 100을 가져오는 셈이 됩니다. 만약에 이걸 16진수로 가져오겠다라면 100 하면 256이 되겠죠, 그때는. 그건 또 퍼센트 한 다음에 딴 걸 적으면 될 거고 아무튼 간에 옛날 C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십진수 말고도 다른 진수를 곁들여서 썼나 봐요. 이거 제가 혹시 지난 학기 때 얘기한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1주차 때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 1970년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개인용 키보드가 있다라면 기본적으로 박사과정 이상의 대학원생 내지는 교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왜냐? 대한민국의 컴퓨터가 1000대가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맘대로 C 코드 짤 수 있어. main.c 내 거야 라고 말하면 이미 엄청나게 대단한 수준의 수학적인 컴퓨터 분야의 백그라운드 등등이 전부 다 담겨있는 상태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10진수냐 16진수냐 아니면 예를 들면 8진수냐 등등에 따라서 어쩔 때는 좀 더 편하게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고 등등등 차이점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왜 16진수로 20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빠져 있는 거지? 라고 한숨을 쉴 수도 있지만 1970년대에는 그런 게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익숙했기 때문에 이렇게 %d 같은 느낌으로 10진수 버전 그리고 딴 거는 16진수 버전 같은 느낌으로 미리 준비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사실 이건 파이썬도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가 안 쓴 거에 불과하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퍼센트 어쩌구의 자세한 사용 방법은 나중에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당분간은 뭐 int 값 갖고 놀 예정이니까 일단은 scanf, printf 같은 거 쓸 때는 %d를 쓰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코드를 살짝만 중시를 해서 볼게요. 자, scanf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입력을 받아서 그거를 십진수로 간주해서
인트 값 하나를 가져오겠다라고 우리가 지금 적은 셈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걸 여기는 지금 n1 자리, 변수 n1 자리에다가 담아야겠다라고 적은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따라서 치긴 했지만 일단 여기는 지금 쉬프트 7 해서 앰퍼샌드를 붙여놨어요. 일단 얘는 연산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식 n1이 아니라 앰퍼샌드 n1을 대신 적었어요. 반면 이 아래에서는 앰퍼샌드 리졸트와 같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그냥 변수 이름 적었어요. 달리 말하면 그냥 인트 형식 수식을 적었습니다. 계산하면 방금 전 같은 경우는 8이 튀어나올 거예요. 지금 얘는 8을 담아갖고 호출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면에 8이 보였었죠. 자, 얘는 그럼 뭐냐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앰퍼샌드는 여기서 왜 찍은 거냐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그러려니 합시다. 스캔f를 쓸 때는 printf랑 다르게 변수 이름 적고 인트 형식 변수 이름 적고 그 왼쪽에 앰퍼샌드를 붙여야지 n1 자리에다가 사용자가 고른 숫자를 담아줄 것이다 라고 정도까지만 일단 담아둔 채로 뒤로 넘어갑시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아마 중간고사 본 이후쯤에 적나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제외하면 당분간은 큰 문제 없이 printf랑 scanf를 써서 프로그램 바깥과의 int 형식 값을 다루기 위한 데이터 흐름을 성공적으로 여러분이 복붙을 응용해 가면서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 흐름 구성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원하는 개수만큼 숫자 받아올 수 있어요. 3,000개면 3,000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담을 거냐? 이름 3,000개 도입하면 돼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000개 걸 더한다. 뭐 더하기 연산자 2,999번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는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여주고 싶다? 프린트 하시면 돼요. 해서 뭐 그런 다양한 것들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적진 않았지만 당연히 더하기도 되고 빼기도 되고 곱하기도 되고 나누기도 되고 등등등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약 15분 남은 거죠. 요거는 간단하니까 저랑 같이 숫자를 2개를 입력받아서 x의 y승을 계산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중간고사 2교시 문제로 나왔던 학교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주석은 저만 바꿀게요. 사용자로부터 숫자 2개 받는 거 똑같아요. 그걸 토대로 숫자 하나를 만든다라는 건 일단은 구조 측면에서 똑같아요. 그 만든 숫자를 최종적으로 리절트 값을 출력한다도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고쳐야 되는 부분은 그래서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뒤에서 무슨 짝짝꿍을 할 거냐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거듭 제곱을 하고 싶은 겁니다. x의 y승을 하고 싶어요. 일단은 뭐 영승 같은 건 크게 신경 쓰지 맙시다. 양수라고 일단 가정을 합시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덧셈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단순한 곱셈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곱셈을 몇 번 해야 될지가 결정돼 있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여기서는 별수 없이 곱셈을 n2번 해야 된다. 곱셈식 계산을 n2번 해야 된다. 따라서 곱셈식이 적혀 있는 문장을 n2번 반복 실행할 수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자 우리 아까 0번, 1번, 2번 중에 2번 잘 해놨겠죠? 만약에 그게 맞다면 여기서 일단 while이라는 키워드를 쳐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국말로 C 수업용 while문입니다 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아까 전에 복사해 놓은 파일 중에 C에서의 while문을 좀 더 쉽게 적을 수 있는 설정을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while 정도 치고 탭키를 치시면 물어볼 겁니다. C 수업용 while, 그냥 while. 그래서 그냥 while 같은 경우는 비주얼 스튜디오에 원래 적혀 있었던 while문 자동 완성용 옵션이에요.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 당분간은 이 C 수업용 저 친구를 써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탭을 그냥 한 번 더 치시면 될 거예요. 한 번 더 치면 이런 느낌으로 C의 while문을 자동 완성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괄호 안에 그러니까 while문의 첫 줄에 괄호 열고 닫고가 있고 그 사이에 컨디션이라 적혀 있는 채로 걔가 선택되어 있는 채로 우리한테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파이썬의 while문은 비슷하면서 다르게 적었죠. 이런 느낌으로 적을 수 있었잖아요. while문 첫 줄 적을 때 일단 while 적는 건 똑같아요. 근데 대놓고 그냥 수식을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콜론을 찍고 엔터를 쳐요.
그래서 콜론부터 while 사이를 수식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C의 while문은 while 한 다음에 괄호를 엽니다. 그 다음에 수식을 적어요. 그 다음에 괄호를 닫아요. 따라서 여는 괄호에서 닫는 괄호 사이의 내용물이 하나의 수식으로서, 좀 더 정밀하게는 이 while문의 조건식으로서 간주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N1을 N2번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물을 N2번 실행할 수 있게끔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매번 실행할 때마다 리졸트에다가 N1을 곱하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데이터 흐름을 조금 신경 써서 해봅시다. 일단은 몇 번 반복할 거냐, 그 반복의 3단 콤보를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카운트 같은 이름을 도입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몇 번 곱했냐 입니다. 그 다음에 리졸트에는 우린 지금 곱셈을 할 거니까 곱셈의 항등원에 해당하는 1을 담고 스타트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곱하면 N1이 될 거고, 두 번 곱하면 N1 제곱이 들어가게 될 거고 입니다. 그래서 곱셈의 항등원 담아두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단 한 번도 곱셈을 안 했으니까 0을 담아둔 채로 스타트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미안한데 이렇게 일단 데이터를 미리 준비해 둔 상태에서 다시 한번 while문을 자동 완성을 해봅시다. while하고 탭 두 번 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언제까지 반복할 거니 조건식을 아마 while문 적을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카운트가 작을 동안, 뭐보다 작을 동안, N2보다 작은 동안 하고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엔터를 치면 무려 잠깐만, 엔터를 치면 이런 느낌으로, 이거 지금 잘 동작한 건지 모르겠다. 아무튼 간에 적당히 엔터를 치면 중괄호 안에 커서가 이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수 정의 적을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while문을 적을 때도 그래서 어떤 문장들을 반복 실행할 거냐를 중괄호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반복할 때마다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작업은 이번 반복 진행하는 거랑 다음 반복 준비하는 거 두 가지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일단 쉬운 거 먼저 합시다. 카운트는 카운트 더하기 1 세미콜론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 반복 진행하는 거는 result는 result 곱하기 n1을 해주시면 되겠죠. 까지 해놨다면 지금 따라오는데 문제 없었다면 실행할 때 얼마든지 x의 y승, n1의 n2승에 해당하는 게 예쁘게 잘 출력될 거다라고 얼마든지 유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 되겠지? 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제가 지금 아직도 개강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서 2의 8승 해봅시다. 256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파이썬 동네랑 일단은 비슷해요. 자, 지금 우리가 써보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 if 같은 걸 써서 if문의 if 부분 쉽게 적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카운트가 0이 아니면 뭘 하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else 부분 붙이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다만 if문 같은 경우는 파이썬 동네에서는 elif 부분을 적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파이썬 동네에서 if문은 되게 지네같이 긴 걸 만들 수 있었습니다. C는 그렇지 않아요. C에서는 if문은 if 부분이랑 옵셔널하게 else 부분 하나를 적거나 말거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이썬이랑 다르게 C의 while문은 else 부분을 붙일 수 없습니다. 등등의 차이점이 있긴 한데 걔네 솔직히 붙여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while문의 else 부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C에서는 그냥 while문 하면 딱 여기까지가 무조건 끝이에요. 뒤에 else 붙이면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파이썬 프로그래밍 할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if문 알면 일단 적으실 수 있어요. 걔네들 디테일 살리기 위한 조건식 적는 거 그 당시랑 동등한 느낌으로 생각해서 수식 적으시면 됩니다. 일단 꺽쇠 같은 거 그 당시랑 똑같이 쓰실 수 있어요. 약간의 차이점, 문법적인 차이점이 있긴 한데 걔는 비주얼 스튜디오의 자동 완성 기능을 빌어서 쓰시면 무리 없이 괄호 잘 치고 중괄호 잘 쳐가면서 마치 파이썬에서 봤던 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C의 if문, C의 while문을 적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마무리하고 퇴근을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의 if문이랑 while문이에요. if문 같은 경우는 elif 부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제외하면 파이썬의 if문이랑 동등해요. while문 같은 경우는 else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제외하면 역시나 파이썬의 while문이랑 동등합니다.
약간 적는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이거는 비주얼 스튜디오의 자동 완성 기능 내지는 아까 처음 얘기했었던 그 서식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을 쓰면 그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엔터 잘 쳐줄 것이고 내용물 들여쓰기 잘 해줄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고 내 목표대로 반복 실행될 거냐 같은 거 체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지난 학기에 배웠던 걸 그대로 큰 어려움 없이 써먹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다른 문장들은 나중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이 정도 해두면 여러분이 집에서 간단한 C 프로그램 만들어 보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의 준비, 그다음에 실행 흐름 측면에서 이제 순차 분기 반복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다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일단 해두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본격적인 얘기를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노트북 마지막으로 점검 받아보고 싶다. 그 다음에 출석 체크 못했다 하는 친구들 저한테 얘기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지금 투표 결과는 영상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금요일 반이 휴강이라면 우리도 휴강하자로 지금 결정 난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그쪽에서 투표한 다음에 우리 수업용 톡방이랑 사이버 캠퍼스에다가 공지글로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업 관련 안내, 추석 연휴 등등 해서 올려둘게요. 집에 갑시다.